그러면 본격적인 삽목 건강법, 목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통로, 목 건강 지키는 법. 첫 번째, 목 질환의 시작은 거북목 증후군일 수 있어요. 거북목부터 시작되는군요, 백 교수님. 네,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버스 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보다 보면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거북이처럼 나온다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닌데요. 꼭 네. 거북이 목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경추가 이렇게 C 커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C 커브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네.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가 보면은 일자목이 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이 앞으로 거북이처럼 나오는 거북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척추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목 주위의 근육, 그다음에 어깨 근육이 자꾸 경직이 일어나고 무리가 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목을 다 이렇게 빼고 있거든요. 네. 저도 저를 볼 때 혹시 거북목 증후군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교수님. 요 뒷목 쪽에 살이 톡 튀어나와 있으면 그것도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버선목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정상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경추 7번이 많이 도드러져 있습니다. 이건 정상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거북목처럼 구부려지다 보니까 그게 더 이렇게 과장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버섯이 나온 것처럼 나오고 혹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저렇게. 버선목 증후군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의 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이름 버섯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싹 들어갔다가 다시 손 떼면 나오고 하는데 이게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심 교수님?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요,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C자형의 이렇게 경추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앞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경추가 앞으로 펴지게 되면 요 뼈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거든요. 이런 디스크들이 뒤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목을 앞으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잡아당기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근육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고요. 그런 근육과 근막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그 주위에서 통증이 생기다가 더 심해지면 두통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변형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목이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통로에서 혈관들이 좀 눌리면서요, 뇌로 가는 혈류량들이 좀 줄어들게 돼서 추후에 꼭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추후에 치매나 아니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거북목 증후군보다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만져보는 거 말고 네. 제가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이나 어깨 주위에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법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2번 고개가 어깨보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어깨와 목 주위가 아주 자주 뻐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양이 되게 되고 뒷목이 쉽게 피로하고 두통, 어지럼증이 많이 느껴지고요. 잠을 자도 시원하지 않고 피곤하고 목덜미가 항상 불편하게 느끼게 되십니다. 제가 잠을 자도 피곤한데. 저도요. 아니 그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증상의 어떤 진단법도 있지만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요, 이거로 이거는 거북목 증후군일 수 있어. 그런 거 없을까요?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재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정상적으로 이제 어깨선하고 귀의 중간, 이제 우리 귓구멍 있는 데가 이제 일직선상에 놓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를 편안하게 한 자세에서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거의 굳다시피 돼가지고 이렇게 자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 2.5cm 정도 이제 귀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 옆모습은 내가 보기 힘드니까 주위 사람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계속해서 목 건강의 이상 신호, 이 목의 모양에 따라서 밝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깨까지 저릿하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하세요. 네, 백 교수님. 네, 목 디스크 우리 의학적으로는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경추에 이제 추간판이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목에서 손으로 가는 신경들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목이 안 아프고 팔 쪽으로 가는 신경만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어깨가 저리시기도 하고 손이 저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저리면은 오십견이 아닌가 이렇게 또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고요. 이게 신경이 눌렸을 때 크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더 아까처럼 많이 눌리게 되면은 척수가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하게 되면은 사지마비가 올 수 있고 이러면은 뭐 걷는 것도 힘들고 소변도 급해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될 때 전에 네. 미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초기부터 잘 관리해야 되는 목 디스크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어떤 분들은 목 디스크인데 뭐 팔이 저리다 그러고 뭐 손이 아프다 그러고 또 두통이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목 디스크 증상 좀 알아볼까요, 교수님? 네, 목 디스크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손이 저리고 이 손 저린 것이 목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어깨가 뻐근하고 등까지 이제 통증이 이제 뻗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목의 위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을 눌리게 되는 목의 위치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보통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기울일 때 통증이 심해지고요. 또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또 손을 이렇게 대게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편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지면은 네. 물건을 떨어뜨리시기도 하고요. 이게 다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더 심해져서 이제 척수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은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그런 그 사지마비의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의 통증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어깨나 손 또 다리까지 증상이 네.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감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목 건강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목 건강법. 눈을 감고 쉬어야 목 통증도 낫습니다. 근데 언뜻 눈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눈을 많이 쓰면 거북목이나 디스크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목을 경항이라고 얘기해요. 경이라는 것은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항은 뒤쪽을 얘기하거든요. 앞쪽은 기능적인 부분이고 뒤쪽은 척추가 있으니까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조화를 맞춰야 되거든요. 목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머리가 무거운 거거든요. 한 네. 5kg 이상 되잖아요. 이 머리를 지탱해야 되는 것이 있겠고요. 우리가 감각기관이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혈관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과 뒤쪽의 척추라든지 신경 다발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눈을 조금 많이 쓰게 되면 목이 좀 피곤한 경우를 느끼는데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러면 뭔가 하고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또 집중해 보게 되면 목이 불편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을 보신다고 하면 그냥 서서 그냥 설렁설렁 보게 되면 목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네. 뭔가 집중해서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이 불편할 수가 앞으로 있거든요. 빠지면서. 네. 그래서 눈으로 뭔가 집중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조금 눈을 쉬게 하는 게 목 건강에는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목이 좀 불편할 때 눈을 잠깐 감고 계시면은 눈에서
역할을 조금 덜 해주기 때문에 목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지죠. 예, 지금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한창 집중해서 보고 계실 텐데 이거 끝나면은 눈을 좀 잠시 쉬어주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일까? 가끔 열중 슈어 자세로 C커브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요즘 뭐 C자를 만들어주는 제품들도 있던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척추를 주로 우리 몸에 이제 기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 출발점이 그 기둥에서 출발점이 되는 데가 이제 목뼈, 경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척추를 보시면 저렇게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해서 서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저런 물결 모양의 곡선들이 우리 몸을 자유스럽게 하고요. 충격 흡수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목부터 이렇게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가슴에 있는 척추, 허리에 있는 척추까지 다 같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곡선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하실 때요. 이렇게 고개만 바짝 들고요. 허리만 이렇게 펴고 걸어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앉아 계실 때는 이렇게 열중시하듯이 뒷짐을 져서 이렇게 중간에 곡선을 좀 한 번쯤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른 건강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열중쇼하고 듣는 버릇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벌 받는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목 건강 챙기는 방법, 잠자는 동안에도 챙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잠자는 습관에 따라 베개의 높이를 달리하세요. 베개를. 어떤 높이가 적당할지 저도 고민이 항상 되더라고요, 백 교수님. 네, 누워서 주무실 때 경추의 C커브 전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높이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6 내지 8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또 옆으로 누우실 때도 머리하고 경추하고 이게 일자가 되도록 높이를 잘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 내지 15cm 정도 이렇게 나란히 일자가 되도록 편한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베개가 늘 고민이 되는 게 집에 네. 베개가 많긴 한데 벨 때마다 어떤 걸 베야 될지 고민이 돼요. 뭐 높은 베개는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나무 베개를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네, 이 한의학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고침단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벽에를 높게 베면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아이고야. 얘기거든요. 이게 목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앞쪽이나 뒤쪽에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명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무실 때 벽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좀 찌뿌둥하고 상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좀 뻣뻣하고 고개가 막 돌아가지 않을 때 흔히 목에 기부세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네. 낙침이라는 병명을 써요. 뭔가 근육이 뭉쳐서 담이 결렸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주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요게 자고 일어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목의 C커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나무벽에 딱딱한 나무 베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일시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이게 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너무 심하면 압박이 돼서 어지러움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기하시는 건 좀 삼가하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목 뒤쪽을 근육들을 좀 풀어주고 좀 마사지 해준다 이런 기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사용하시려면 한 번 했다고 해서 싹 C커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네.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체형에 맞는 베개 높이를 잘 선택해야겠고 아울러서 이 목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도 좀 알아두면 요기 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네, 목에는 이제 근육이 뭉쳐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경혈점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 지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오실까요? 좀 우리. 네, 한번 앞에서 함께 배워볼게요. 야, 이거 외워둬야지, 지압. 제가 뭐 지팡이처럼 생긴 걸 갖고 나오셨어요? 네, 요거는 잠깐 갖고 계십시오. 네네. 이것도 쓸 때가 있거든요. 자, 목에서 불편하게 되면요. 되게 이 견정일연혈하고 목 뒤쪽에는 풍지라는 혈을 지압을 하게 돼요. 고개를 약간 숙여 보세요.
보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죠. 네. 화면에 네.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네요, 교수님. 네, 그죠? 저 위인데 이 볼록 튀어나온 요 뼈에서 어깨 성근의 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 견정이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숙여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뼈와 네. 어깨의 중간 부위, 요 아. 부위가 견정혈이거든요. 아, 좀 말랑말랑한데. 제가 한번 이렇게 네. 눌러볼까요? 네. 좀 뻐근하시죠? 평소에 목이 아프거나 또 아, 깜짝 놀랐어요. 목이 긴장된 분들은 여기가 근육이 상당히 많이 아파지겠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눌러주시는데 네, 꾹 눌러주셨다가 살짝. 이거 아픈 게 제가 정상이에요? 살짝 눌렀거든요. 네. 그런데 이 뒷부분은 본인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냐면요. 네. 손을 가볍게 해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갖다 반대편. 대시면 손이 닿는 부분. 네, 네, 네. 그 부위가 우리 견정혈이라는 부위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누르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방금 드렸던 이런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이거 많이 만약 여기 봤어요. 없다 그러면 옷걸이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네. 옷걸이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원하죠. 근데 이거 누르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냥 막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가볍게 한 3초 정도를 자극을 줘요. 네. 이제 네. 좀 누른다 하는 신호를 네.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눌러주는데 5초를 눌러주는데 점점 세게 눌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 뻐근하게 하죠. 그다음에 곧바로 뛰지 말고 한 네. 3초 정도 살짝 이렇게 뛰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네. 해주시면 목이 좀 편안해지고요. 그다음에 뒷목이 불편할 때는 이제 풍지라는 혈이 네. 있어요. 풍지. 여기는 어떻게 찾냐면 엄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이걸 귀 뒤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요. 네. 여기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죠. 여기요, 여기. 그 뒤쪽으로 딱 들어가면 엄폭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는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네, 만큼의 네, 네, 엄폭 들어가 요게 여기도 풍지라는 아프다. 거예요. 이 부위를 잡고서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가볍게 대고 5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떼볼게요. 살짝 떼서 어떠세요?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네. 눈이 확 밝아지는 것 같은 순간인데 느껴질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네. 네. 그래서 수술로 풍지라든지 아니면 견정혈들을 지압하게 되면은 목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겠다. 개운하네요. 아이고, 잘 아유, 잃어보시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해보니까 이게 누를 때는 약간 통증이 있는데 떼면서 약간 시원해. 시원해지는 시원해요.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한 압력으로 계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목 건강 챙겨볼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도 잠자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자, 엎드려 주무시면 안 돼요. 나왔습니다. 돼요. 이게 왜 안 좋을까요, 백 교수님? 네, 뭐 엎드려 주무시는 게 목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다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목이 돌아가게 한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안압도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천장을 보고 아까처럼 적당한 베개의 높이를 베시면서 손을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시고 옆에 이렇게 살짝 놓으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다리도 조금 한 4, 5도 정도 약간 벌려주시면 편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뭐 무릎 밑에 베개 같은 거를 고여주시면은 또 허리 근육도 조금 더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 건강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봤는데 아까 우리 지압법 배울 때 요거 위치가 잘 안 보인다고 티벗에서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교수님 화면 보시면서 위치 한번 네. 다시 짚어주세요. 네, 견정혈은 목뼈에서 그다음 어깨의 중간 부분이고요. 가볍게 손을 반대편으로 대시면 되겠고요. 풍지혈은 목 뒤쪽이에요. 머리카락 있는 부분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귀 뒤쪽에 가면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아주 신기하게도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위를 눌러주시는 거죠. 꾹 눌러주시고 살짝 떼게 되면 아주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네.